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신영 목사입니다. PPT 파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드릴 주제는요, 유대인의 독특한 소통 문화, 하브루타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책을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의 이 축복.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 내릴 것인가, 이런 이제 제가 또 미션을 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또 실천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 랩런트들한테 전달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약간 소통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신영 목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넘게 2년 반 정도는 계속 연구를 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좀 한 발 앞선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화면이 안 떠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PPT도 안 되네요. 그 이메일 드렸던 거기 PPT 파일 그거 없으신가요? 본인 이메일 열어보시면 있으십니다. 네. 일단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드려도 되니까. 하브루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하브루타의 어원이 샬롬 하베르라는 말인데 있어요. 그럼 샬롬은 아시죠? 샬롬. 샬롬은 이게 평안하니?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이제 평안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하베르라는 말은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그 하브루타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때로는 서로 질문하고, 어쩔 때는요 토론도 하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서로 막 논쟁도 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나가고 서로 배우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교육 문화고 또 가정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게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틀린 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제대로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복도에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 치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야 가서 자전거 치워 이러잖아요. 야 뭐 자전거 여기다 또 싹 그러면서 빠짜 이렇게 애한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성숙한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야 이 자전거 좀 치워주겠니? 오글오글거리죠 막 벌써 이래요. 그래도 요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좀 성숙한 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요걸 가지고요 아이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요. 어떻게 하냐? 자전거 있잖아요. 그럼 애를 불러요. 누구야 일로 좀 와보렴. 여기 뭐가 있지? 자전거가 있어요. 이 자전거를 이 복도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좀 지나다닐 때 부딪히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여기다 놔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전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부딪힐 것 같으니까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언제 옮겨야 되지? 제가 지금 옮길게요. 그리고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에게 그냥 명령이나 아니면 좀 부탁이나 이런 걸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래?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 하브루타 교육을 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요거랑 반대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우리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도 짧고요. 이렇게 하면은 딱 전화하면은요, 딱 용건만 간단히 딱 뭐 했나? 네,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 몇 마디 안 가요. 그냥 이게 네, 그러면 그냥 끝나고 뭐 이렇게 뭐 요거 끝나면 그냥 전화 더 이제 없어요. 그래요 오늘 잘해라 뭐 이렇게 상냥한 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거기서 받은 상처도 많았고, 저희 부모님 특별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남매를 5년 사이에 낳았어요. 저희 형님이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누나가 그 사이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을 5년 사이에 낳은 겁니다. 거의 뭐 첫째, 둘째, 셋째는 거의 연년생 비스무리하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개월수가 15개월 다 미만이에요. 다. 그렇게 낳고, 저는 이제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낳아줬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 제가 이제 좀 저도 셋째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을 키우는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협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저희 아이를 교육하는데, 너 죽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살짜리한테. 너 죽을래?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말을 안 듣잖아요. 3살 정도 되면 미운 뭐 3살 이렇게 아시잖아요. 막 죽을 듯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와갖고 너 이씨 죽을래 너 왜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그대로 제가 애한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뭐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영아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 교육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만남을 갖게 돼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좀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브루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점 얘기를 좀 드리면요. 한국의 교육 방법 자체가요, 전부 다 주입식 내지는 강의식 어떤 일방적 수업이에요. 사실 저는 이 시간도 조금은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좀 더 열려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도 이렇게 딱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원래 이러면 좀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 질문하면은 다들 고개 숙이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제가요, 애들한테요, 야, 물어볼 거 있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다들 눈 피하고요. 아니, 대학생들 제가 사역하거든요? 그럼 대학 사역하는 애들한테도요,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요. 와,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 지수로 하면요,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국가 단위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단위로 하면은 홍콩이 1위예요. 근데 국가 단위로 하면 우리가 105인가 106으로 국가 단위로 IQ가 1위예요. 이스라엘 몇이냐? 저 밑에 80 몇인가 70 몇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각종 올림피아드 뭐 우승자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맞죠? 예. 네. 뜰 것 같은데? 왠지? 뜨나요? 예. 뭔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자, 그래서요, 하브루타 교육의 효과라는 건데요. 좀 약간 이거, 됐네요. 예. 넘겨주세요. 네. 쭉쭉쭉 넘겨주세요. 한 3페이지 정도? 좀 깨지네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깨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그때 예. 예,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고요. 예, 거기 있어요? 예, 그 앞에. 예. 그래서요, 왜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구원의 길 개인할 때요, 구원의 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해봐. 이래요. 못한다. 그럼 모르는 거야. 조금 그냥 아웃라인은 이제 핸드북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화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기가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아이들 믿음 수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장점이 뭐냐? 연구를 해본 결과 개인화예요.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착 질문 드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뇌가요, 이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요, 갑자기 막 활성화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뇌가 활동하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찍어보면요, 질문을 딱 받는 동시에 이게 움직여요. 그만큼요, 우리 사람이 이 앞에 있는 뇌가 움직일 때가 주로 책을 볼 때,
어떤 묵상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질문 받을 때, 이때 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하박국이,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어려운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맞죠? 그게 묵상이에요. 저는요, 이 묵상을 잘하는 것도 하브루타를 잘하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뇌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영적인, 유 목사님 계속 요즘 영적인 뇌를 얘기하시잖아요? 지성도 있고, 육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영성을 만드는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움직여지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뭔가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왜 그럼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러닝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 심리학과 이제 사회학 이런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강의를 듣는 게요,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5%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듣고요, 예, 한 달이 딱 지나면요, 여기서 5%밖에 기억 못해요. 근데요, 요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뭐 자료 같은 걸 읽는다, 뭐 읽으면서 본다, 그러면 한 10% 남는데요. 또 슬라이드 비디오를 보면서 듣는 거, 그래서 비디오 영상 자료가 꽤 많이 남아요. 이렇게 뇌. 그게 한 20%인데요. 그리고 예,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는 거. 그래서 요거가 한 30% 정도 된대요. 근데 더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각 이제 유럽 나라들에서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하는 거죠. 예, 직접 토론을 하면서 공부하는 나라가 있죠. 예,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이렇게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핀란드 이런 나라들 가보면 교육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요, 똑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50%가 남는다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연습하고 실생활하는 프랙티스, 실제로 내가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 워크샵 하잖아요. 요러면 몇 퍼센트 정도 남냐? 한 75% 정도 남는데요. 근데요, 제일 영향이 있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의 길을 막 자꾸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전해보거나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봤다. 그러면 95%가 남는데요. 그러면 내가 1시간 공부해야 될 거, 아니 5분이라고 칠게요. 5분 공부해야 될 거를 유대인들은요, 직접 해봄으로써 그 열 몇 배예요? 19배예요. 그럼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연구한 것들 있는데요. 어떤 집은요, 엄마가 애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시험 공부하고 자기가 이번에 시험 나올 만한 거 이런 걸 딱 해갖고요, 엄마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애가 전교 1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근데 걔가 어떻게 가르치냐, 진짜 선생님이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는 걸 좀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실제로 예, 어떻게 하냐, 학습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전 과목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베 아시죠? 가베. 이 가베가 뭔지 아세요? 수학 원리를 약간 하브루타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구구단을 외잖아요. 걔네들은 가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곱하기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요, 스스로 몸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흥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들이 흥미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흥미나겠죠. 구구단은 외자 이거 하면서 게임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거기에는 흥미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거기는 가장 깊은 수학자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과목에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게 딱 들으시면서도 딱 마음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졸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잖아요?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중간에 제가 하브루타 하는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예. 재밌으시라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경전, 토라,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토라는요.
요걸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많은 것들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요 탈무드란 걸 만들어냈어요. 요건 에스라 시대 이후에 나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 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토라 경전 문구가요 원래 탈무드 원전을 보면요 위에 하나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모세 오경 글귀가 적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거기 있는 그 토라의 뭐예요?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건데 그 이야기 만든 게 가운데 딱 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옆에요. 이제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 사람들까지 자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그 고전적이고 좀 중요한 해석들 같은 걸 이렇게 옆에 넣어놓고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읽혀가면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어릴 때부터 막 넣어요. 한 이제 얘가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으면요, 이 유대어를 이제 고대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읽도록 만들어요. 입으로.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뭐라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성의 요소, 배려, 뭐 이해, 꿈, 목적, 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린 거 한번 여기 낙타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나눠주셨나요? 아까 드렸는데 아까 몇십 장? 아까 이렇게 여러 장 드렸잖아요. 여기 있네. 요 앞에. 네. 깜빡하셨나 보네요. 자, 요거를요, 한번 나눠주세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낙타마을이라는 이제 마을로 가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뭐, 딱 봐주시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이에요. 휴, 덥군. 나그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차 좀 얻어 탈 수 있을까요? 마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마차에 올라 마부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타마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낙타마을이라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나그네와 마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그네는 주위를 두리번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낙타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아까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시간이라뇨? 그건 이 마차가 낙타마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요. 그냥 이거 읽어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밑에다 질문을 쫙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고 궁금한 걸 이제 서로 적어봐라.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쫙 적어봐라 하면서 쭉 적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적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그네는 왜 이 마차를 얻어 타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뭐 마차를 얻어 타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막 이게 얘기하다 보면 요 얘기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왜 그러면 나그네는 마부에게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안 물어봤을까? 그럼 마부는 왜 이 나그네에게 어디로 간다고 얘기 안 해줬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막.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요. 그 이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사람 입장도 보고 저 사람 입장도 보는데 요 얘기하다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랑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도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 안 해줘서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막 자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요거 하다 보면요. 요거 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얘기해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요걸 좀 발전시키면 어디까지 가냐. 조금요. 법률이나 이런 쪽을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안 알려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어기고 뻥카가 나서 손해를 봤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손해 비율과 누가 법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해야 되면 누가 얼만큼 물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감각을 키워요. 뭘 키우냐? 저는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작은 이야기 같지만 여기 안에서 최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딜레마 같은 상황들이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을 만한 상황이 생겼는데 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원리가 있대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돈이 엄청나게 걸린 일을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 죽어가. 그러면 계약을 따러 가야 되냐, 이 생명을 살려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뭐 선택해야 되겠어요? 내가 안 가면 100억이 날라가. 근데 이 앞에 사람은 내가 얘기 안 하면 얘가 안 도와주면 죽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그때부터 막 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 생명이 우선이다. 이걸 가르친대요. 왜 생명이 우선이냐? 돈은 우리가 나중에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그 자리에 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번쩍하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100억 저것보다 내 생명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애들이요 딱 생각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유대인들은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13살,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좀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인식을 왜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목사님 맨날 우리 성인식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랩런트들을 성인식 해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끌어올리려면 뭔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주고 자기 걸 찾을 수 있는 힘들을 좀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브루타를 하고 있냐? 끔찍할 정도로 합니다. 밥상머리 하브루타,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저녁은 반드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못하면 전화라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를 나눠요. 잠자기 전에 베갯머리 하브루타 책 읽어주고 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전에 심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탈무드 교육.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탈무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버지 관계가 좋아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우리 다락방 안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진짜요. 막 제 심령 깊은 곳 속에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들이 만약에 잘 모르더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서 복음적인 부분을 자꾸 끌어낼 수 있으면 또 불신자 부모님조차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또 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 만찬하고 밥상머리 교육 요게 두 가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안식일 만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기피하는 거고요. 평상시 밥 먹으면서도 항상 야 오늘 너 어떤 질문 했니?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녀오면 너 오늘 어떤 좋은 질문 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뭐 어떤 칭찬 받았니?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네가 어떤 좋은 질문하고 어떤 좋은 생각을 했니? 이런 걸 물어본대요. 특히 평상시 삶 속에 아까 자전거 좀 옮겨주겠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거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 하브루트를 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 아이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넓게 보는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아이의 탤런트, 이 아이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유의성의 축복이 있죠? 요 재능 분야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랑 계속 얘기하고 여러 분야를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두각을 발휘하는 분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야를 계속 얘한테 이제 정보도 주고 내용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전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주는 이제 역할을 이 하브루타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저는요, 저희 아이하고도 계속 이제 하거든요.
저희 첫애가 8살입니다. 네, 8살짜리 저희 첫애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잘할 수 있는 부분 계속 관찰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가 보기에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좀 좁혀지고 있어요. 얘가 굉장히요, 뭔가 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또 얘가 손재주가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손재주를 이용한 과학 분야?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얘가 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로 갈까?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과학 분야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둘째에 대해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춰서 계속 얘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여자애들은 12세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얘 인생의 전체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주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3세,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정도 됐을 때는요,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완전히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연결돼 있거든요, 다. 그러면 얘가 성악이다. 그러면 성악가들 알고 있는 사람들 쫙 불러요. 쫙 불러갖고 얘한테 야, 너 성악 어디를 어떻게 공부하고 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들 쫙 얘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려준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디 학교를 가면 좋고 그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하고 요걸 누가 알려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주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조사도 다 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 교수님까지 연결해 준다니까요. 야, 우리 내가 배웠던 교수님인데, 야, 이메일도 주고받고. 요러니까 얘네들은요, 가는 거예요. 그쪽 분야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문 분야에 평생 연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쉽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공될 수 있는 길을 알고 가며 재정적 준비. 그때 재정적인 준비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졸리실 때쯤 됐습니다. 네. 졸음을 깨기 위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여기 가난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 가난뱅이라는 이야기를 보시고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요, 5개씩만 적어보십시오. 5개요. 뭔 질문이든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되냐? 가난뱅이, 그러면, 이 가난뱅이가 뭐지? 벼락부자? 벼락부자는 무슨 의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이제 얘기하고 서로 설명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 질문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이나 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 질문 한 2, 3분 정도 적어보시고 옆에 분, 이제 짝을 좀 짜세요. 짝을 짜셔서, 하브르타 친구죠. 친구 짜셔서,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질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적어보세요. 네. 질문 적고, 질문 끝나면 그때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회당에 가거나, 얘네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곳에 딱 가보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브르타를 해요. 도서관에서 책 본 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대화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적어보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시니까요? 무슨 질문 하셨어요? 좀 몇 가지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어떤 질문 했는지 궁금한데 질문만 얘기해 주세요. 왜 벼락부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벼락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면 벼락부자 되죠? 땅! 네, 땅. 네. 뭐? 유산. 로또. 로또 뭐가 있죠? 예.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이 주식. 또 뭐가 있을까요?
토토. 네. 토토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분석. 도박인가요? 약간 이제 거기가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벼락부자 했던, 유대인들은 땅에다 보석 같은 걸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니까 묻고 다녔잖아요. 그런 걸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 문화라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또 어떤 질문 있으셨어요? 마법이 왜 사라졌을까? 이거 조금 이게 뒤에 나온 질문. 또 근본적인 질문 있어요. 네. 왜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긴 해요. 요 이야기에. 근데 저 앞에 이제 여러분 그 가난뱅이 보셨어요? 가난뱅이가 무슨 뜻일까요? 뱅이란 말을 어디다 붙여요? 네? 승명? 네. 뱅이, 우리 게으름뱅이, 뭐, 짱돌뱅이는 뭐 아니고, 하여튼 뱅이 이렇게 붙일 때는 뭐예요? 앉은뱅이 뭐 이렇게. 네, 근본적으로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근본적인 말이 좀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안 바뀌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자, 요거하고 이제 연결해보면 이제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말하고 마부는 무슨 뜻일까요? 왜 말과 마부인데, 말하고 마부는 그러면 뭘까요? 이 아까 단어하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벼락부자와 가난뱅이. 요거 연결해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의미하고 교훈. 네, 그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든지 맞아요. 이 하브루트에 대해서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과 마부가 뭘 의미할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일? 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맞네. 네, 정말 맞는 말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을 움직이는 사람 누구죠? 마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을 이제 돈으로 생각해 볼게요. 벼락 부자니까. 맞죠? 그러면 마부는 뭘까요?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힐러리 이걸 줬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가난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부가 없어져 버렸어. 일부러 없어지라고 한 것 같아요. 마부가 왜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마부가 일부러 힐렐리 얘기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했는데, 저는 힐렐리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마부가 사라졌어요. 말을 다시 말해 돈을 관리하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녀야 될 사람이 말을 맨날 끌고 다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끌려다니 이제 신세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생각할 수 있죠. 가난뱅이가 당연히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벼락부자가 딱 돼버리니까 이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요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힐렐이 이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요 얘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야, 너네가 앞으로 돈을 벌었을 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데까지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경제 교육을 받아야 돼. 경제를 네가 잘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요? 이제 경제 교육적으로 좀 하면서 교육도 좀 받고 애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요, 유태인들은 이제 성인식 하고 나면은 돈이 적어도 한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많은 사람은 억 단위로 받는데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예, 주식, 펀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투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실제로 투자를 시킨대요. 그래서 딱지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돈이 얼마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분석하면서 뭐예요? 포럼하고요. 친구들끼리 야, 이번에 나 주식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여기 게임 아이템 얻었다. 야, 아싸! 이러면서 이런 거 있는데 걔네들은 뭐예요? 야, 나 이번에 한 500만 원 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히히락거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 랩런트들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요, 마치
다른 애들 볼 때 우리가 개 돼지로 봤다 그러잖아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볼 때 약간 어떻게 바뀌어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미 바리새 교육 때 이미 하브루타 문화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이제 자기들 기준에 딱 잡혀갖고, 예, 자기들 틀에 딱 묶여갖고, 그래서 하브루타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자기들 틀을 또 강하게 넣는 게 있으니까 이게요, 저주와 재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죠. 자, 넘겨주세요. 아까 가람뱅이 넘겨주시고,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식 교육과 토론을 하는데 조금 아이들이 좀 연결시키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냥 포럼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거의 좀 소수고, 포럼을 해도 애들이 좀 생명력 있는 포럼을 잘 못하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왜냐, 이게 한국의 교육 문화가 애들에게 뿌리 깊이 내려 있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애들이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뽑아내지를 못해요. 말씀 속에서 있는 걸. 자기들 질문을 안 던져보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말씀 듣고도 멍 하고 끝나요. 자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자기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받은 복음을 자기 삶에 반영하고 그것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넘겨보세요. 다락방에서 교회 가정 현실, 그리고 지루하고 따분한 예배와 말씀, 피하고 싶은 포럼,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적인, 네가 예배를 참여 안 해? 그러면서 막 뭔가 이제 율법.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했던 말이에요. 전도는 여리고다. 랩런트가 한 말이에요. 전도는 여리고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도의 그 능력을 반대로 전도는 여리고래요. 저런 포럼을 했답니다. 실제로. RLS 애가 얘기했다는 말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애들한테 뭔가 사실적인 게 들어가서, 선생님은 맞고, 전도사님은 맞고, 목사님은 맞는데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기 위한 새로운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요거 하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익숙해져야 돼. 뭐가요? 하브루타 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요거는 성경을 가지고 요셉을 가지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질문 잘 못하실 거 알고 질문 예시를 6개, 7개씩 이렇게 넣어놨어요. 설명도 넣어놨어요. 저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예상까지 해가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해보시라고, 특히 유치부 부모님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6, 7살 정도면 질문도 만듭니다. 그럼 애들이 먼저 질문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시고, 못 만든다 싶으면 요거 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책을 좀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좀 질문을 잘 만들어요. 조금은요. 근데 좀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애들은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시면요, 얘가 이제 뇌가 열려요, 어느 날. 그럼 지가 이제 질문을 이제 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듯이 부모부터 바뀌자. 따라합시다. 예, 같이. 부모부터 바뀌자. 예, 우리 조부모님도 있으니까 조부모부터 바꾸자.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돼요. 왜냐면, 못했으면 이제부터 바꾸면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강단,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강단 메시지 듣기 이전에, 여러분, 설교 본문 있죠? 본문하고 제목 보시고 질문을요, 한 5개씩 적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구조에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워낙 안 하셔서 그렇지, 유목사님은 그거 늘 하라고 하셨어요. 설교 본문 저희는요,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주거든요. 일부러 제가요, 미리 배경 지식 같은 거 성도님들에게 드려요. 그래서 미리 좀 보고, 미리 좀 생각하고 질문 좀 해보고 오라고 제가 이렇게 해요. 질문 정말 쭉 몇 가지만 해보고요. 나하고 연결한 질문들 해보세요. 나는 상황 이런데 오늘 본문이 이거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 난 이런 문제 있는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죠? 이러고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이들에게,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애들에게 답을 찾아서 응답받은 거를 아이들에게 포럼한다. 그럼 애들이요, 사실은요, 들을 때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영향 안 받겠습니까? 그죠?
내가 자녀한테 전혀 그렇게 안 하면서 야, 너 포럼 좀 해봐 이러잖아요. 야, 너 메시지 뭐 받았어? 애들이요 막 죽을라 그래요. 제가 신학원 청신 초신 오는 애들이 죽을라 그래요. 죽기 직전이라니까. 제가 턱 건들면 손대면 톡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라니까 애들이요. 근데 부모님 몰라요. 그냥 신학원 보내놓으면 애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은요 들었던 복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애들이 거의요 반 이상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넘겨주시면요 조금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가정 분석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의 이게 좀 도움을 드리면 제가 연우 심리 상담이라고 이게 좀 상담 공부도 좀 해왔고 또 다른 상담도 공부해봤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아이를 분석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아이를 분석할 때 요 4가지 유형이 좀 섞여 있거든요. 활동, 규범, 연구, 이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활동형은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그냥 막 성향이요. 무조건 행동하고 보는 애들 있죠. 남자애들 중에서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만지고 보고 무조건 행동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규범형은 뭐냐면요. 애들이요. 절대로요. 자기가 먼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딱 해. 시키면 딱 조용해요.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자기가 딱 할 것만 딱 하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근데요. 자기 딱 규칙이 딱 있어갖고요. 그 규칙에 딱 맞게 움직여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애 중에 한 명이 활동하고 규범이 좀 섞인 애가 있거든요. 섞인 애가 있는데 치킨을 먹었어요. 애들하고.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치킨 뼈를 가지런히 모아요. 쫙 탑을 쌓아요. 근데 얼마나 깨끗하게 먹는지 저는 완전 엉망진창인데 얘는요 완전히 좀 규범적인 그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좀 활동적이면서 규범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얘 먹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또 연구형이 있는데 연구는 뭐냐면 뭐 하나를 딱 보면요. 그거에 관련된 계속 책도 보고요. 뭐 이거 계속 알아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관심 없어. 얘네들은요 다른 데 관심 없고요. 요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요것만 계속 관심 갖고 가요. 근데 또 이상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친구 관계하고 인간관계 너무 예민해.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걔가 나한테 그랬어 막 계속 울고요. 막 짜증내고요.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친구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근데 요게 4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섞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엄마가 완전 규범형이야. 엄마가 완전 규범인데 애는 활동이야. 그럼 애 잡아 죽입니다 거의. 예. 야! 너 하지 말아야지! 뭐야 그래! 하면서 막 죽여요. 제가 부모 교육도 제가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많은 거 느껴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런 대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작년에. 수술을 몇 번 받으셨어요. 앞자리 안 분이 뇌수술을 받아갖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자기 아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안 돼. 딱 봤더니 그분이 규범에다가 애들은 행동이야. 근데 이분은 막 애들 잡는 거예요. 너 왜 이것들을 안 해? 이것들을 안 해. 근데 애들이 이제 엄마 점점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문제 생기고.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보험 전화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요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제발 나에게 좀 정보를 계속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부산 분인데 조금씩 연락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보면서요. 요런 것들 잘 안 보고 자녀를 그러니까 요거 알고만 있어도 참고만 하셔도 도움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어떤 애지? 참고만 하셔도 우리 애들은 좀 활동이 강하지. 나는 좀 규범이 강하지. 그러니까 얘를 조금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도와줄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인데요. 다락방 복음을 성경적 문화로 그래서 탈무드, 이게 토라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계속 만들 겁니다. 이번에 요셉 편 만든 것처럼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렇게 만들고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만들고. 그래서 좀 계속 만들어 보려고요. 왜냐면 약간 제가요. 마음 먹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미요, 애들이 이제 좀, 이런 마음을 썩었어요, 애들이. 진짜, 이거 바꾸려니까, 이게 각인바뀌려니까요, 이게 설명을 많이 해도 이거 안 되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대학생들은 포럼을 통해서 바꾸라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지금 많이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포럼도요, 말을 안 하는 애는 진짜 말을 안 해요. 와, 이건 진짜, 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속으로 진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예, 많이 이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니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요, 말씀을 나랑 연결시키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나, 현장과 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나랑 상관없고 현장과 관계없는데 뭐 말씀 듣고 뭐 예배 드리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 뭐든지 다 응답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아까 질문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브루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유치부 중심으로는 아니면 뭐 태영아부나 유치부나 아니면 그 아이들 부모님들 모이는 모임 같은 게 교회 안에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먼저 부모님들끼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브루타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정보를 좀 2개씩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좀 그 탈무드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드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 중에서는요,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저희 아이들인데 왜 약속이 중요하지? 약속은 생명과도 연결돼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요, 뭔가 좀 중요한 걸 좀 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과 말씀을 좀 심는 것을 좀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가정 안에서요.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이걸 해봤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평상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이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마트에 이게 들어가는데 비가 너무 많아서 준아 아빠는 비가 너무 많아서 비 너무 싫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아빠 나는 비가 좋은데요? 그거 제가 바로 질문했죠. 그래 왜 비가 좋은데? 그랬더니 제 딸내미 뭐라냐면 비가 내려야지 이게 나무들도 물을 먹고 농부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곡물들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꽃도 자라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질문해 보니까 가정에서 평상시에 보니까 얘 생각도 좀 알 수 있고 좀 예를 들어서 얘가 싸웠어. 그러면 질문한다니까요. 따님 왜 싸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그래서 기분이 나빴나 보네요. 그러면 그랬대요.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나오죠.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이제 집에서 그렇게 해요. 애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별로 안 남고요. 이게 애들 키우는데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간혹 가다가 저도 좀 약간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체질이 남아서. 또 현장 안에서 하브루트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청신, 대학사역 이렇게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전 대학사역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평생 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을 다락방 안에 좀 보급시키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냐면요. 미래 방향으로 하브루트인데요. 요걸 잘 활용한 기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구글입니다. 그럼 구글 아시죠? 구글 누가 만들었죠? 네.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브리 게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럼 대학생 때 자기들이 성인식 때 받았던 돈을 모아서 투자금을 또 모아서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들이 그 수학 이런 쪽 연구를 해갖고 검색하는 솔루션을 이렇게 자기들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광고 너무 많아. 야후 너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검색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보자 해서 딱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히트를 한 거죠. 근데 걔네들이 기업을 발전시킬 때 뭘 썼냐? 하브루트 썼어요. 그래서
구글을 가보면요, 기업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쫙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 회의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 홀이 있고요. 거기에는요, 운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쫙 돼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팀끼리 모이면 대화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요, 엘리트들이 인재들 있죠. 뭐, 하버드, 다 있잖아요. 막 그런 학교들에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인재들이 하버르트를 해버려요. 그리고 결정되면은, 야, 네가 책임자야. 그러면 막 들어온 애인데 얘가 너무 좋은 의견을 냈어.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네가 해. 그래서 걔가 책임자가 돼갖고 그걸 움직여버려요. 그럼 어떻게까지 미냐? 이거 될 때까지 밀어요. 고래에서 나온 게 이제 구글이 전 세계 그게 있잖아요. 지사가 있잖아요. 고래에서 나온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알파고입니다. 얼마 전에. 요런 거 가지고 구글은 또 이거를 어떻게 전 세계에 보급시킬까? 또 하버르트를 했겠죠? 그 이세돌이 찝힌 거죠. 그래서 새돌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요, 광고 효과만 해도 뭐 몇 조라고 그런가요? 그리고 이미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선점 효과를 냈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세요. 새로운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진행되어진 실제 소통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사역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교회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현장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포럼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좀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애들을 데리고요, 대학생 애들 데리고, 저희 애들 데리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 같이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브루타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함께 또 현장도 가서 같이 말씀 잡고 같이 인도받을 때 가장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키는 개인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통의 방법, 이런 생각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 질문하고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내리고요.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각인뿌리 체질 내린 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뭔가 이게 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에서 과연 자녀, 내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막상 내 아이를 만나면 나는 아이하고 소통하는가, 불통하는가? 질문해 보세요. 내 아이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냐, 나를 피하고 있냐?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거든요. 조금만 엄마가 내 생각을 읽어주고 질문하고, 야, 너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이런 얘기 한마디에 애들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얘기 끝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 한마디 안 던져보고요, 맨날 너는 왜 이래? 네 랩런트잖아!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진짜요, 고통 가운데. 저는요, 청신 사역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몇 명이나 봤어요. 정말. 다락방 하는 애들 자살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애들을요, 놓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는 결론입니다. 이 포럼 하브루타를 통한 배움을 지속하는 작은 실천팀을 저는 이 교회에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료도 드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배경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 먼저 배운 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셔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실제 내 아이와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 그걸 또 포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또 개인화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모임이 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특강이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번 강의 이후에 더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좀 깊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실천들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거 배우려고요, 20만 원 내갖고
강의 듣는 거 있거든요. 5번 강의 들어요. 그 중국 과정에서 40만 원 들여서 그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그 수업에 가갖고 사실 돈 내가면서 배웠거든요. 예. 여러분도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내가면서 받았는데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또 했고 많이 좀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또 계속 또 사람들 만나서 좀 지속해가면서 지역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좀 지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거 하니까요. 저희 지역 동네에 그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사모님들 한 10분이 연결됐어요. 그 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들 10분이 와갖고 하브루타 하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다락방 메시지 은근히 또 안에 섞어갖고 예, 유대인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치유받고 이런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 누가 조사란 거예요. 거기 다락방 교회야. 저는 하브루트밖에 안 했는데 겉으로는. 근데 그래갖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굉장히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렇게 진짜 쓸데없는 이상한 포럼 하는 사람 너무 많구나. 근데 진짜 살리는 포럼하고 살리는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앞으로 좀 지속하셔서 이런 어떤 중요한 포럼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개인화됐다라는 또 이런 소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 예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또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하나 부르셨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계십니다. 많은 사역자들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비밀을 정말 보일 수 있는 증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개인화될 수 있는 참된 도움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응답을 앞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